유로파이터 타이푼. 영국 공군이 밝힌 최신형 유로파이터 타이푼에는 인공위성 추적 장치 및 레이저 조준 장비 등 최첨단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전투기의 기본적인 임무인 적군 항공기와의 공중전 외에도 테러 집단 등 지상에 위치한 적을 향한 초정밀 타격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것이 영국 공군의 설명. 또 이다목적 전투기가 7초 만에 이륙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유로파이터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협력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로 이번에 공개된 동체 길이 15.96m, 날개 폭 10.95m, 높이 5.28m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대당 가격은 6,700만 파운드다. F-35 공군은 당초 5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3차 사업으로 록히드 마틴의 F-35를 좀 찍었다. F-35는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랩터가 수출 금지 품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보급형 스텔스 전투기다.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개발 자금을 부담하고 공동 개발했다. F-35는 공군, 해군,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의 기능을 통합한 JSF로 설계됐다. 세 가지 기종이 있는데 해병대용인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F-22의 버금가는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1.8이다. 최대 무장량은 18,000파운드다. 내장 무장량은 1,300kg이다. 미사일 등 무기를 외부에 탑재할 경우에는 스텔스 기능이 사라진다. 최대 항속거리는 1000km다. 공군이 구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종은 공군형이다. 조종사가 1명인 단좌식이다. 기체에 장착된 광학 추적 장비가 조종사 헬멧에 부착된 시연기와 연동한다. 조종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 가령 기체 바로 밑이나 후방도 훤히 볼 수 있다. 록히드 마틴 측은 복자식과 비교해도 전투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또 단발 엔진이지만 연료 시스템이 이중으로 돼 있어 안전성이 보장된다. F-35는 개발 비용이 치솟아 대당 가격이 당초 600억 원에서 1330억 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또 예산상의 문제로 개발 일정이 3년이나 지연됐다. 한국은 공동개발국인 9개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2016까지 F-35 60대를 들여오는 것이 불투명해졌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F-15C, F-15S는 기존의 F-15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해 보잉사가 제작한 트랜스포머 전투기다. 기체 표면에 스텔스 도료를 입히고 무기를 내장하는 방식으로 개조됐다. 보잉사는 기체에 보조 연료통이 있던 자리에 미사일 등 무기를 내장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이곳에는 정밀유도 폭탄인 1000파운드급 제2당 2발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2발을 함께 장착할 수 있다. 전투기에 미사일 등 무기를 외장할 경우 레이더 탐지 수치가 올라가 스텔스 기능이 사라진다. F-15S는 은밀한 기습이나 공중전이 필요할 때는 무기를 내장해 스텔스기 기능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를 외장해 F-15의 최대 장점인 막강한 화력을 살릴 수 있다. F-15 무장량은 29,500파운드로 F-35의 1.6배다. 복자식이며 쌍발 엔진으로 안전성도 뛰어나다. 대당 가격도 F-35에 비해 약 200억 원이 싸다. 우리 공군의 경우 기존의 F-15K와 함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F-15S는 스텔스기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RCS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 F-22나 F-35와 달리 열추적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배기가스 냉각 시스템도 불안전하다고 지적한다. F-22 랩터 F-22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강의 5세대 전투기다. 스텔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수출이 금지돼 있다. 일본이 강력하게 구입을 희망했지만 미 의회를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F-22의 해외 판매 금지 법안은 2015년이면 소멸된다. 수출 금지 법안이 다시 상정되지 않는다면 한국도 구입할 수 있다. 레이더에 나타난 F-22는 새보다 작다. RCS 수치를 낮추기 위해 무기는 내장한다. 무장량도 커.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6기 또는 1000파운드 합동직격탄,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당 평균 4천억 원으로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만약 미국이 수출에 나설 경우 가격이 더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팩파. 수호이 T-50 팩파는 러시아가 미국의 F-22 랩터와 F-35의 대항마로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2010년 1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F-22와 비슷한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지만 엔진 성능이 뛰어나 항속거리가 무려 5,500km에 이른다. 수호이사를 방문한 푸틴 총리는 T-50의 가격이 랩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해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이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다. 또 러시아 전투기를 구입하는 데는 국민 정서의 문제도 있다.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형 스텔스기 자체 개발. 보람의 사업으로 불리는 KF-X는 F4, F5 대체용으로 120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이다. 2001년 고김대중 대통령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탄생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개발 과제로 제기된 사업이지만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 잠정 중단됐다.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성능도 F-22나 F-35보다 못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방선진화위원회가 한국형 스텔기의 꿈을 되살리고 있다. 위원회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국방부에도 전달했다. 현재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카이 18조 한국형 전투기 사업 따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건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프로젝트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따냈다. 개발비 8조 원에 120대 생산 비용을 포함하면 총 금액이 18조 1천억 원에 달한다. KF-X는 제한적인 스텔스 능력을 갖춘 4.5세대 미디엄급 항공기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카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1호기 납품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한 카이는 입찰에 참여한 대한항공보다 개발 계획 및 개발 능력, 비용 평가 등에서 앞섰다. 카이는 오는 6월 정부와 개발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2002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 13년 만이다. 개발 기간은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며 개발 사업 예산은 8조 6,691억 원이다. 이 중 카이 등 국내외 업체가 2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를 투자한다. 한국형 전투기 초도 비행은 2021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카이는 공군 시험을 거쳐 2025년 12월 1호기를 납품한 뒤 2032년까지 12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카이는 스텔스 능력을 보강하고 성능 개량 작업을 거쳐 2035년께부터 2차분 120대가량을 제작, F-16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성룡 사장은 그동안 각종 항공기 개발에 참여한 연구 인력이 1,300명이고 협력 업체가 203개라며 자주 국방력을 키우고 항공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효과 90조 원 이를 것. KF-X는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한 KF-16이나 FA-50과 달리 미국 F-35처럼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첨단 센서, 정보 융합, 스마트 무장 운영으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